시장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파가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든 이제 경제든 굉장히 어렵고 주식 또한 상황이 좋지를 않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관계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부동산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재테크화해서 자산의 가치를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번 동영상에도 그러고 작년에 동영상에도 제가 이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이 하향 곡선 방향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향 곡선을 걷게 되겠죠. 그러면 하향 곡선을 걷게 되면은 경제가 좋아야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경제가 안 좋아짐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는 더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도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니죠. 내가 재테크에서 이렇게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 있고,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 있고,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 있고,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사람 있고, 연립에 투자하는 사람 있고, 상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서 이제 재테크 하는데,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경기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불투명해질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지 돼.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적 토지의 고정이 돼 있는 그러한 거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에 고정이 돼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심하게 달라지는데, 특히 분양권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신 분이나 상가에 분양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분양권이라는 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동산의 권리를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의 권리를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한다라는 자체가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죠. 분양권 자체는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있어요. 상당히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경기가 불투명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분양권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거품이 확 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다, 3억이 붙었다, 5억이 붙었다, 10억이 붙었다. 그것이 자체가 거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불투명해지면 앞으로 하향 곡선을 걷게 되면 분양권의 거품이 확 꺼지겠죠. 그러면 확 꺼지게 되면 분양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가 분양권을 매매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분양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파시는 게 좋아요. 이달 안으로 파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리고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지금 상황은 분양권이 제일 민감하게 타격을 받는 부분이에요. 부동산에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그 분양권의 그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다른 이제 실물 부동산들이 거품이 이제 꺼지죠. 그래서 나중에 꺼지는 게 이제 우선 직격탄을 먼저 받는 것이 분양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연립,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 그 다음에 토지,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런 여파로 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흘러가요, 그런 것이.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분양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분양권은 내가 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 조금 늦추는 것이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부동산 자체는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래요. 현재 시세의 30% 더 가격이 싸게 나온 그 급매물이 있는데 이걸 사야지 되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실수요자라면은 사도 되지만,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사겠다라 그러면은 사도 되지만, 내가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투자 목적에서 또 투자에 대한 그 조건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융자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투자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올라가는 시기냐 내려가는 시기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려가는 시기면 지금 아무리 급매물 30% 싸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급매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다. 그거는 분양에서 30%가 아니고 현재 매매가에서 30%라는 것은 그 30%의 그 기준이 최고가에서 30%냐 아니면 최저가에서 30%냐, 그게 애매모호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싸다고 해서 그 조금 싼 걸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경제가 기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만 인식이 되는 것이지, 내년 정도 되면 그것이 자기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피부에 와 닿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요.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 일본하고 실제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예를 들어 시작이 됐다 그러면 더 어렵죠.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싸움이 시작이 되면 서로가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냥 불경기니까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지 되는가, 그건 아닌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불경기니까 손 놓고 있겠죠. 뭐 나만 불경기인가, 다른 사람도 불경기고, 나만 장사 안 되냐, 다른 사람도 장사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기회를 잡고 그 기회가 발복이 돼서 또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불경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불경기라고 하는 거는 물론 호경기도 있었고 불경기도 있었지만 10년 전에도 불경기고 20년 전에도 불경기고 30년 전에도 불경기예요. 그래서 그 불경기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외부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기회를 포착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운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기운을 크게 쓴다면은 그 기운의 크기만큼 나에게 뭔가가 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부단히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히 부단히 열심히 하셔야지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